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북괴 김정은이가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한이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며 무인 공격기와 무인 정찰기를 공개를 했죠. 그 무인 공격기와 무인 정찰기 공개 이후에 외신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미국의 글로벌 호크 또 MQ-9을 흉내낸 짝퉁 무인기며 짝퉁 공격기다라고 강조했죠. 또한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괴 김정은이가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짝퉁 무인 공격기와 무인 이 정찰기까지 공개하겠나라며 사실상 북한의 이 다급함 때문에 김정은의 짝퉁 무인 공격기 때문에 당시에 러시아 국방부 장관도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했었죠. 자, 지금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을 흉내냈던 짝퉁 드론을 공개한 그 충격 이유가 나왔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100대의 드론을 평양에 날리겠다라는 작심 발언을 쏟아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외신들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다급한지를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북괴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공중자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해하는 것은 B-1B 랜서,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전략 폭격기 아닙니까? 지금 이 B-1B 랜서 BH-52 이런 전략 폭격기 10대나 지금 일본에 와 있죠. 또 이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지역 또 동해와 서해에서 한미일 공중연합훈련 얼마나 확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이런 상황 속에 김정은이가 다급한 나머지 이런 무인 공격기를 무인 정찰기를 공개했는데 역시 외신들 밀리터리 전문 언론들은 김정은의 충격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또한 얼마 전에 대한민국 국가급 역대 경멸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급 역대 경멸훈련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도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스텔스, 무인, 참수, 드론 헤일리를 공개했죠. 왜 공개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한미 연합군은 김정은 참수 훈련에 북한으로 이 무인 참수 드론을 날렸느냐? No, yes, no, yes 답을 안 하죠. 날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인 지난 27일 평양에서 진행한 열병식의 절대 병기다라고 주장하며 핵어뢰, 최신 무인기 2종 KN-24, 북한판 A-탱키스급 차륜형 발사 차량 텔, 자 이게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열병식 소식을 28일 전하면서 새로 개발 생산되어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 무인 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가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신형 무인기 2종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번에 공개한 신형 무인기 2개 종은 미국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RQ-4 글로벌 호크 및 무인 공격기 MQ-9 리퍼와 각기 유사한 상황입니다. 조선중앙TV는 열병식 녹화 방송 전 이들 무인기의 비행 영상을 내보내며 전략 무인 정찰기의 명칭을 뭐라고 했다? 샛별4형. 공격형 무인기는 샛별9형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RQ-4 글로벌 호크와
MQ-9 리퍼에 들어간 숫자와 동일합니다. 열병식에서 공격형 무인기 샛별 9 구형은 차량에 실려 이동하는 형태로 4대가 포착이 됐으며 비행한 1대와 지상에 4대 등 최소 5대가 제작됐다는 의미로 시험 평가가 끝났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자, 양욱 아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열병식에서 신무기로서 강조되었던 것은 무인기 두정이며 실제 시험 비행까지 실시하면서 실제 능력을 갖춘 무기 체계임을 강조했으나 북한은 신형 무인기에 심지어 샛별 4, 샛별 9 등으로 이름을 지어 RQ4, RQ9을 대놓고 카피한 것임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양욱 위원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욱 위원은 이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를 따라갈 수 있다는 메시지. 하지만 아무리 외양이 유사하고 비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북한제 무기의 엔진, 센서 등 미국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기능까지 똑같을 수는 없다라며 RQ4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30cm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으나 북한은 얼마 전에 발사 실패에 우리 군이 인양한 만리경 1호 군사 정찰 위성에서도 보듯이 탐지 장비가 형편없음이 밝혀졌다라며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의 모델까지 흉내내며 무인기를 보냈지만 김정은의 저 무인기는 문제가 많다라고 양욱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MQ-9 리퍼,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북한은 샛별 9, MQ-4, 4를 샛별 4,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프리덤 데일리가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떤 상황인지, 왜 이 짝퉁 드론을 전승 열병식에 내보냈는지 소상하게 정리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김정은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까지 두렵습니까? 뭐 이런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다, 겁을 먹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의 글로벌 호크 MQ-4 또한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참수 드론 이란의 혁명 수비대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던 MQ-9을 대놓고 카피한 북한의 무인기 샛별 4와 샛별 9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신들, 특히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무인기 사실상 허접하기 그지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비행은 할 수 있지만 김정은의 가장 큰 취약점인 통신체계, 군사위성과의 통신체계 불통, 또한 김정은 군사위성에서 보여주듯이 무엇이다? 감시하는 감시 장비의 열악함, 나아가 통신과 감시 장비의 열악함, 이 두 가지와 핵심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다? 스텔스 기능. 이런 것들이 전부 없는 미국의 이 MQ-4와 MQ-9 리퍼를 카피해서 이번에 전승절 열병식에 공개한 것은 김정은 씨가 아주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다라고 이 프리덤 데일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사 전문가의 워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육군 군사대학에서 드론을 연구한 존스라는 분의 워딩의 핵심은 김정은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겁을 먹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한 번만 이 작년 11월 달처럼 무인 공격기로 대한민국을 침범을 한다면,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100대의 드론을 평양 하늘로 보내고
북한 전역으로 보내겠다라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대칭 전력, 김정은에게는 비대 대응 강력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여기에 겁을 먹고 급조를 한 것이 바로 샛별4, 샛별9 무인기와 무인 정찰기입니다.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것은 전문가들, 특히나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베넷 선임연구원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 영상, 북한의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가 날아가는 그 영상도 짜집기 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러니 종합을 해보면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북한 김정은이가 한 번만 군사적 도발을 하면은 쓸 수 있는 모든 비례 대응, 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라고 했으며, 특히나 9월 달에는 이제 한국 국방부에는 드론 사령부가 창설이 되며 이미 한국 국방부는 북한으로 침투시킬 무인기 이미 다 만들어 놓았다라고 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리덤 데일리는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부르고 중국을 부르고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이렇게 짝퉁 무인 드론까지 긴급하게 공개를 하며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겠나. 그것은 곧 무엇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김정은 정권을 압박한 이후에 나온 김정은의 짝퉁 드론 등장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언론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정은 제대로 잡겠다라고 제가 저의 내부 소식통이 전했죠. 저의 WTR 소식통들이 지금처럼만 한미일 연합을 해나면 북괴군 저거 육해공군 한 달도 1년도 못 버틴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잡겠다라는 의지가 결국은 김정은의 저런 깡통 드론까지 등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